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김인사입니다. 사실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봄철 감기에 걸려가지고 또일수도 저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영상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독해요. 제가 대신 아파드림 제가 대신 경험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모쪼록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이스의 복귀를 기다리다 못해서 준비해드린 컨텐츠는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광명 뉴타운의 9구역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이 있어요. 다음 주가 청약인데 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떤 단지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빠르게 분양 시작해 볼까요? 뚜둥. 과천과 더불어서 02로 시작하는 지역번호를 쓰는 지역이죠. 많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단지인데 대표적으로 KTX 광명 역사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발이 있었던 지역이기도 해요. 뉴타운으로 광명 구도심, 철산역과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광명의 구도심이 뉴타운으로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요. 초과이익 환수제나 지역 주민의 갈등, 그리고 공사비의 상승 등, 그래서 건설사와의 분쟁같이 어떤 이슈들이 없을 수가 없는 게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그래서 총 23개의 구역 중에서 11개 구역만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12개의 구역은 해제돼서 재건축이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구역은 앞으로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 들여다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의 재개발 구역 중에서 11구역과 12구역은 이제 막 철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급될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예정이고요. 이번에 분양하는 9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사실상 당분간의 마지막 재개발 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셨고 이 분양을 기다리신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면 1509세대 중에서 이번에 일반 분양되는 세대는 533세대, 약 30%밖에 물량이 되지 않아요. 물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 중에서 또 1순위 분양은 270세대, 그리고 특별 공급 분양은 263세대고요. 임대는 76세대, 보류지 14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공급되는 물량에는 84 타입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조합원들 물량이고요. 일반 분양되는 물량은 39 타입, 49 타입, 5 타입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소형 평수 중심으로 이번에 분양이 있습니다. 입주는 앞으로 3년 뒤 2027년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 일정 보실게요. 다음 주 화요일, 우리 연휴잖아요. 연휴 끝나고 화요일 날 5월 7일 화요일에 특별 공급이 있고요.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 1순위 청약, 그리고 목요일에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발표는 그 다음 주인 5월 16일 목요일에 있고요. 정당 계약은 5월 27일부터 29일 이렇게 3일간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분양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분양가 한번 보실까요? 이번에 분양하는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직전 분양한 자이 히스테이트 SK뷰 너무 길다. 아무튼 직전 분양한 단지와 마찬가지로 39 타입, 49 타입은 중도금 대출 이자가 무이자로 지원이 됩니다. 39 타입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정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5억 1,800, 약 5억 2천의 분양가를 보이고 있고요. 49 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8천에 300만 원 정도의 발코니 확장을 더하면 약 6억 8.8억, 대략적으로 6.9억 정도 분양가를 보입니다. 제가 분양가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는 취등록세는 제외했고요. 중도금 이자 후불 부분은 이미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1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의 발코니 확정금을 더하게 되면 분양가 어때 보이시나요? 좀 헷갈리시죠? 주변 매매가를 기준으로 이 분양가가 적절한지 한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최근에 분양한 광명 뉴타운 재개발 분양단지의 분양가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트리우스 광명이 가장 빨랐잖아요. 약 8.5억, 그리고 센트럴 아이파크가 8.9억, 그리고 자이 힐스테이트 SK뷰가 8.8억, 이번에 분양하는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8.9억. 실제로 건축비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이 정도면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아닌가. 시간이 갈수록 분양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주변 단지 가격을 보게 되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어요.
광명 뉴타운 주변 단지 24평 5구 타입 시세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오늘자 기준으로 네이버 시세 한번 제가 갖고 와 봤거든요. 준공 2년밖에 안 된 애들 살펴보셔도 약 한 7억에서 한 8억 정도, 우리보다 1억 정도 좀 저렴한 단지들이 이미 있고요. 10년 놓고 보시면 밸리에이션이 조금 더 커져요. 뭐 아주 연식 오래된 애들을 좀 제외한다 하더라도 6억에서 8억 정도 된다면 사실 이 인근 입지의 아파트를 매수하실 수 있어요. 게다가 사실 광명 뉴타운에서 가장 기다리고 있는 단지는 이제 철거를 시작한 11블럭과 12블럭이거든요. 물론 이 11블럭, 12블럭 분양까지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고 주변의 존치 아파트들 그리고 빌라 그리고 다세대 지역의 추가 재건축은 향후에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에 보여준 분양가는 사실 안전 마진이 있다기보다는 딱 분양가, 최근에 분양한 단지에 딱 분양가, 거기에 건축비 좀 상승 부분이 녹아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청약을 하란 소리야 말란 소리야. 헷갈리시죠? 네. 꼭 이 단지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라면 청약을 안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분양한 광명 자이 히스테이츠 SK뷰 그리고 트리스 광명 보시면 소형 평형 3, 4타입, 3구 타입 이런 5구 타입 이하의 소형 평형 같은 경우에는 4차 임의 분양까지 갔어요. 물론 임의 분양 회차가 계속 지속이 될수록 물량이 계속 줄어들어서 최근에 분양한 자이 히스테이트 SK뷰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털리지 않았던 3, 4타입, 3구 타입의 경쟁률도 최고 18대 정도까지 나오면서 빠르게 털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내가 청약 통장을 써가면서까지 청약이 굳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임의 분양을 하기 전까지는 그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분양하는 분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청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호수를 지정하지 못하잖아요. 선착순 분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좋은 컨디션에 물건을 좀 골라서 갈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런 부분 감안하신다면 소형평수, 아주 소형평수 3, 4타입이나 3구 타입 청약이 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평형이라고 말 수 있는 5구 타입 같은 경우도 인근 지역에 아직 입주권들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입주권을 매수하실 때에는 권리관계라든가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든가 그리고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굉장히 복잡한 계산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인근 부동산 가시면 사실 입주권 거래 잘하는 메이저 부동산도 있잖아요. 옛날과 달리 일목요연하게 이 입주권을 살 때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추가로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굉장히 설명을 잘 해줘요. 실제로 제가 이 근처에 있는 입주권 매물 몇 개 긁어봤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8억 한 3천에서 8억 한 5천? 우리 발코니 확정금 포함되어 있는 총 분양가보다도 거의 뭐 1억 정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점 봤을 때 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민이 많이 될 때는 글쎄요, 청약 안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참고로 저희가 동탄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이 센트럴 아이파크 시행사나 어떤 분양 주체한테 뭘 받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양가는 비단 이 단지만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저희가 과거에 재건축 분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때 일반 분양자는 재건축, 재개발 일반 분양에 있어서 좀 서러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분양가 싸게 하면 한 방에 분양하고 나도 집 싸게 사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시행사나 분양사 입장에서는 이거 미분양 나도 크게 상관없어요. 앞서 보셨다시피 임의 분양, 뭐 추가 분양, 죽죽 분양, 뭐 무순위 청약 이런 방법으로 2주짜까지만 털면 그만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분양이 갈수록 물량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분양가 서운하게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래서 올해 있을 예정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아파트 분양, 반포의 원펜타스라든가 동탄 역세권에 분양하는 단지죠. 대방 엘리움 시그니처라든가 그리고 과천 지정타에 또 똑같은 대방에서 6월달에 분양의 예정이 있어요. 그런 지역의 단지들을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분양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하시고 그로 인해서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저희 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고 서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정하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재테크를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똘스의 뇌피셜 채널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양단지 분석 시간이니까 입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교통 입지로 놓고 봤을 때는 초역세권 입지는 아니지만 700m 정도 거리, 도보로 10분 안짝의 광명 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양천변으로는 서울 서부 접근성이 용이한 서부간선도로 그리고 안양총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양천을 넘어가시게 되면요, 강서와 강동을 접근하는 전통적인 도로죠. 물론 강남도 지나가는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입지로는 인근의 초등학교를 품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광명초등학교 그리고 광명남초등학교가 있고요. 인근에 광남중학교와 명문고등학교 등하교 충분히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고요. 조금 작지만 인근에 학원가도 있고, 광명 지역의 핵심 학원가는 철선역과 화안동 주변에 학원가가 있어요. 그쪽 학원가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거리감은 있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어 보입니다. 생활 인프라 측면에서는 인근에 재래시장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을 조금 벗어나시면 광명 사거리역 상권, 그리고 구도심 상권, 그리고 철산역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차로 조금만 가시면 광명역에 코스트코, 그리고 이케아, 그리고 롯데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요. 차로 좀 한 20분 정도 가시면 독산동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 의류타운 있지 않습니까? 그쪽 상권,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의 오피스 상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대형 권역병원으로는 고대 구로병원이 있고요. 광명 중대병원도 인근에 있습니다. 항상 구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건축과 재개발들은 주변 인프라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그렇게 나쁜 인프라를 보이진 않습니다. 분양가만 좀 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이번에 동배치도를 통해서 보는 일반 공급 배정 물량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우리 항상 재건축, 재개발 물량에서는 조합원들이 항상 노후물건 가져가잖아요. 물론 이번에도 노후물건 많이 가져가시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층, 좋은 동 배치되어 있는 분양분 물량이 많이 보여요. 다만 상구 타입과 다구 타입은 동배치도에서 보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복도형 방식을 띠고 있어요. 요즘 복도형 방식 요즘 좀 선호도가 좀 떨어지잖아요. 상구 타입과 다구 타입이 주로 배치되어 있는 백이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 자신이 저도 조금 그렇지만 임대 매물이랑 같은 동을 써요. 그래서 조금 더 선호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염두에 주시고 청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면도 같이 보실게요. 3구 타입, 4구 타입. 사실 썩 좋다고 볼 수 있는 평면은 아니에요. 분양가 대비 많이 서운한 평면입니다.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구 타입과 달리 거실과 방 2개. 그래서 좀 거실과 방이 좀 분리되어 있다. 괜찮지 않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제 눈으로 보기에는 다용도실이라 불리는 세탁실 공간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거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분양가가 좀 저렴했다면 청년층이라든가 신혼부부들이 잠시 거주하다가 점점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지도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분양가가 조금 많이 아쉽네요. 5구 타입 보실까요? 청약을 하실 때는 5구 타입 총 3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실제로 타입은 4가지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면 5구 A 타입과 5구 C 타입은 3베이 타입을 좀 보이고 있긴 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4베이 타입은 사실 굉장히 나오기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5구 A 타입도 그렇게 나쁜 평면은 아니에요. 일단은 모델하우스를 가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냉장고장 자리라든가 수납도 충분해 보이고요. 발코니 2라고 보이는 세탁실 공간, 세탁기라든가 건조기 충분히 설치 가능한 공간으로 보이고요.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도 안방에서 딱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미닫이 문으로 공간 분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평면 좀 좋아해요. 욕실에서 호딱 벗고 나올 때 좀 민망하지 않게 드레스룸에서 옷 딱 입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선호도가 제일 높을 것으로 보이는 5급 B1, B2 타입입니다. 일단은 4베이 구조, 우리 재건축, 재개발에서 보이기 힘든 4베이 구조 보이고 있고요. 5급 B1, B2 모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팬트리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발코니 2, 우리가 세탁실, 다용도실이라 불리는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 보여서 물론 모델하우스 가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지만
세탁기나 건조기를 넣기에 충분한 공간으로 사료가 됩니다. 부부욕실 앞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도 굉장히 넉넉해 보이는 공간이 보여요. 드레스룸 앞에 있는 공간이 수납장이든 파우더룸이든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공간이라 5급 B타입 B1이든 B2든 동일하게 선호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5급 B2 타입 같은 경우에는 도면에 보시다시피 주방에 환기창이 없어요. 환기면 마통풍형에서 5급 B1보다는 조금 서운하고 섭섭한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5급 C타입 같은 경우에는 5급 A와 마찬가지로 3베이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5급 A타입이 거울 반전된 모습 보이잖아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발코니 2라 불리는 공간, 세탁실 공간, 다용도실 공간이 5급 A보다는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1500세대잖아요.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한 1500세대 정도 되면은 실내에 사우나를 꼭 그렇게 넣더라고요. 아무래도 세대수가 1500세대 정도면은 사실 적은 세대도는 아니잖아요.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알차고 짜임새 있게 꾸려지고 입주민들이 사용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이스의 뇌피셜, 아니 김이사의 뇌피셜 결론입니다. 광명은 과천과 더불어서 공이라는 지역번호를 쓰잖아요. 사실 경기도지만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의 입지를 항상 보여왔어요. 하지만 분상제가 아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서 안전마진이라는 것은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오히려 새아파트라는 점, 새아파트 이슈에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분양받는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이해가 더 편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분양가 고분양가라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냥 딱 분양가다, 주변 시세 딱 분양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 시기에 있어서 인근 분양단지 입주 시기랑 좀 겹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롯데캐슬 시그니처도 입주 시기에는 조금 낮은 전세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3구 타입, 4구 타입 모두 임대 아파트랑 같은 동이고, 그리고 또 형태가 복도 타입이라서 꼭 필요한 실거주자가 아니라면 접근하시는 거 조금 한 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규제지역 아니고 1년 지나면 전매 제한 풀리잖아. 분양가 투자하면 어떨까? 그런데 전매 제한 이후에 전매를 통한 차익은 거의 없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돼요. 주변에 미분양 상황도 미분양 상황이고요. 양도세율도 사실 높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분양가 투자 큰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핵심은 초역세권 입지에 11구역, 12구역이에요. 하지만 이 구역 이제 철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양은 한참 뒤에 있을 거라, 그만큼 짧지 않은 기간 뒤에 일반 분양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건설비의 상승 분명히 있겠죠. 그로 인해서 분양가는 높아질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입주가 목적이시라면 5구 타입, B타입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지만 A타입과 C타입도 실입주를 고려하신다면 분양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셔도 미래에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판단하신다면 청약하셔도 무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드렸나요? 그래도 광명이라는 주는 입지를 제가 무시하거나 평가 절하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딱 분양가가 딱 분양가라는 점이 조금 서운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서운하다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니까 이 단지의 조합원 분들이라든가 여기 꼭 청약하시는 분들은 저를 좀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단지의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연휴시잖아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휴를 이용해서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다녀오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요 밑에 고정 댓글로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청약에 관심 있으시거나 그리고 또 공부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 타고 가셔서 이제 모집 공고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평면도라든가 동배치도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부동산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국토부가 공급 물량을 엄청나게 누락시켜가지고 망신 나간 일도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5월 2일에는 미국의 FOMC, 우리 미국 금리가 또 동결됐잖아요.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 컨텐츠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빨리 똘스가 몸을 추스리고 채널을 복귀해서
준비한 콘텐츠들 차근차근 또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저도 사실 몸 상태가 썩 깔끔하진 않아요. 자, 그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혹시 아직도 안 하셨다면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점점 커져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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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래오래 우리 함께해요.